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격앙된 반응을 내놨을까요? 이주호 교육장관의 발언에 답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여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조간신문 1면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뉴스는 이 뉴스입니다. 수능 킬러 문항을 올 수능부터 뺀다는 겁니다.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겠다라고 이주호 장관이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이 뭐냐?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하는 초고난도 문제, 국어, 비문학, 과목, 융합형 지문 등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킬러 문제에 대해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다라며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교육 중심의 공정 수능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킬러 문제가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다. 결국 이 부담되는 사교육 비용이 결국 저출산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문제 지적입니다. 지난해부터 킬러 문항 50% 줄일 것을 지시해 왔습니다. 교육부가 불이행했던 것과 관련해서 대학 입시 담당 간부를 경질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킬러 문항. 오늘 나오신 패널 분 중에선 그래도 가장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수능을 쳤고 수능을 잘 쳤던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킬러 문항을 제가 한번 우리 제작진이 오늘 우리 PD님이 저한테 앵커님이 이거 킬러 지난 수능에서 논란됐던 킬러 문제예요. 풀어보시겠어요? 하고 줬는데 제가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있잖아요. 도대체 도통 뭔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PD님 그거 준비했습니까? 저한테 보여준 거? 아, 준비했네. 요거 말고 아까 저한테 보여줬던 게 진짜 어려웠던데. 네, 보여주시죠. 자, 요게 실제 수능에 출제했던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각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 자본 및 위험 가중 자산은 아래표와 같다. 갑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다. 그 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이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거였습니다. 1.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2.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뭔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언어 영역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문항을 두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경영 및 경제를 전공한 전공자가 풀기에도 어려운 문제다라는 반응을 일부에서 내놓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혹시 수능을 최근에 쳤던 저희 중에서는 네, 가장 김재섭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답인지? 저도 나름 수능 잘 쳤다면 잘 쳤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 저 문제를 보면 그 멘붕이 올 것 같아요. 멘붕. 이게 킬러 문항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나름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까지 졸업을 해서 봤는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요. 혹시 잠시만요. 네. 스탠포드는 알겠어요? 되게 자존심 상하네요. 뭔 소린지 모르겠고, 모르겠고. 뭘 묻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시 서울대 네. 이어서 발언하시죠. 이게 이제 그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본지 좀 됐지만 그나마 최근이라고 하시니까 예.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문제를 얼만큼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느냐, 이제 그 가운데서 얼만큼 이 사람이 문해력이 있느냐, 사고력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자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정작 내가 이 문제를 다 풀어서 그 중에 몇 개를 맞느냐를 가지고 수능 점수를 우리가 내고 그거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예. 이 한 문제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다른 문제를 못 풀면서 내 제대로 된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야, 분명히. 킬러 문제 진짜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제라고. 근데 이게 안 하고. 배운 거라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고3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이라면서요. 이게. 아무래도요. 저는 대학 졸업했는데도 별로 배운 내용이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대통령실 발 이 수능 논란이 사실은 뭐 많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좀 주고 뭐 학생들도 혼란을 겪었겠지만 결국 취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학습 부담이 너무 크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뭐 특정 과목 내지는 특정 문제에 매몰돼서 제대로 된 사고력 평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데서도 오히려 좋은 인재가 누락되는 결과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 자체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풀 수 있는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풀 수 있게끔 정도로 만들자라는 취지였던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고 킬러 문항을 없애자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공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정치권 내에서도 교육계 내에서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초반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취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들을 갖고 약자인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지금 보셨던 스탠포드도 서울대도 못 풀었던 이 킬러 문제가 아이들의 수능에 출제됐었기 때문입니다.